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까지 Results and Discussion 작성 요령 2편까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3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먼저 우리가 Facts와 해석을 잘 구별하자. 그러니까 Fact는 실험 데이터 자체, 그 Result에 해당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Discussion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Facts를 먼저 한번 나열해보자. 쭉 아무 생각 없이 이 실험 결과 데이터 이런 걸 쭉 나열을 해보자라는 말을 했고, 그 두 번째로는 그냥 팩터를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그 나열된 팩트를 잘 한번 분류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팩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것이 해석이 된 게 인터프리테이션이고, 이 인터프리테이션 부분이 디스커션이 될 텐데, 먼저 이 팩트를 분류를 해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분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리서치 디스커션은 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문에 들어가는 새로운 내용, 그것이 리서치 앤 디스커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트로덕션이 있는 것이고, 그 전체 논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앱스트랙트가 있는 것이고, 그 전체 논문의 타이틀을 우리가 달아주는 것이고, 그 전체 논문의 결론이 뭔지를 컨클루전에 우리가 적어주는 거고, 우리가 리서치 앤 디스커션과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과 그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서치 앤 디스커션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구 방법론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아웃라인을 강조했던 거고요. 즉,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아웃라인을 작성해야 되고, 그 아웃라인을 작성하면서 이미 연구를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서치 앤 디스커션 작성 요령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중에 한 가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얻어낸 이 데이터를 먼저 시각화 시켜라라는 거죠. 시각화. 어떻게 보면 정리죠, 정리. 시각화, 정리. 그러면 시각화 시키고 정리시키는 방법은 뭐냐? 답은 정해져 있죠. 그건 바로 그래프를 그리든지 피규어를 그리든지, 혹은 피규어, 혹은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처음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최대한 이 테이블로 만들어봐라. 테이블로 정리를,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 혹은 하나의 테이블로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개의 테이블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정리를 해라 라는 거고, 테이블보다 더 좋은 거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봐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테이블도 시각화의 일부지만 그래프 혹은 피규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더 직접적인 시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나타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이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칼럼이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데이터를 어떠한 파라메타로, 어떠한 변수로 우리가 분류를 할 거냐, 그 얘기랑 똑같아지는 얘기거든요. 분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류라는 얘기를 했죠. 나열된 팩트를 분류를 해라.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가지고 분류를 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류를 해서 테이블로 나타내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죠. 사이언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사이언스 혹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사이언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과학이죠.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죠? 이 과학은 뭐죠? 나누다는 거죠. 나눈다. 이 과라는 게 나눈다는 거죠. 즉, 과학을 한다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분류를 한다는 거죠. 이 분류만 잘해도 그 학문의 거의 90%를 이해할 수 있다. 90%는 분류다.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데이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하자, 시각화를 하자.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테이블로 나타내자. 그 전체 데이터를 테이블로 나타내고, 혹은 피규어로 나타내자. 피규어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나타내자. 자, 피규어로 나타낸다는 건 또 무슨 뜻이 될 수 있을까요? 피규어로 나타낸다. 피규어로 나타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피규어로 나타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X축, Y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그죠?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상관관계. 자, 상관관계가 발전하면 인과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결국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관관계, 인간관계를 밝혀내면 그걸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그걸로부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한 얘기는 이미 연구를 많이 해본 대학원생들이나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체화한 그러한 연구 방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가 얻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정리해라. 정리한다는 것은 이러한 파라메터들과의 관계로 분류를 하는 거다. 시각화한다는 것은 그것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얻어내는 거다. 먼저 이렇게 테이블과
그래프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따라올 수가 있다. 그 해석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면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얻었던 데이터가 이런 쪽에 이렇게 값을 적어 넣던지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빠지는구나. 이 부분에 데이터가 더 필요하겠구나. 혹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칼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열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칼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실험을 더 하든지 더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더 공동 연구를 하든지 그러한 액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강조하는 거죠. 데이터를 다 얻은 다음에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얻고 있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테이블을 만들고 피규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면 무엇이 부족한 건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더 빨리 채울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전략 효율성이라는 거죠. 효율성.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 나일된 팩트가 분류된 다음에는 혹은 그것과 동시에 시각화 혹은 정리를 해야 된다. 테이블을 만들든지 이 피규어로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전체가 보일 것이다